제가 월급을 받는 은행이 이어서 갔는데 그걸 기다리라고 하니 다른 은행은 좀 다르게 응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팁이라면은 모든 바쁜 직장인들은 덕이가 저에게 요청을 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줄여서 중기청이라고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그걸로 전세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로 자취를 연명해 가다가 그 월세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거나 중소기업에 취직한 게 맞으니까 그럼 혜택을 받아봐야겠다, 전세로 가고 싶다. 그 바쁜 틈을 쪼개서 올해 초에 한 2달을 바짝 이사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저는 처음에 제가 월급을 받는 은행이 신한은행이어서 신한은행에 갔는데, 신한은행을 찾아봤더니 뭐 이든든 기금이라고 이제는 나라에서 이런 루트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뭐 원루트 심사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먼저 조회를 해서 적격 심사를 받고 나면 자기네들이 이런 루트를 밟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은행에서 그 업무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해줄 줄 알고 간 건데, 저보고 신청을 해서 그걸 기다리라고 하니 다른 은행은 좀 다르게 응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신한은행에 나오자마자 우리 은행에 다시 그 똑같은 소리를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은행은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트를 통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은행에서 원래 그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순서대로 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를 며칠 뒤에 저한테 한 8,500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점마다도 다르고 약간 은행마다도 다르고 매뉴얼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참고하시고, 모든 S은행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500으로 그 정도가 내가 지금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구나 하고, 어쨌든 뭐 모아놓은 돈이나 집에 돈 이런 거를 가늠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사실 직방이나 다방, 피터팬으로 매물을 보고 있긴 했어요. 어떤 플랫폼이 가장 좋았어? 매물은 직방이 많은데 저는 실제 매물들은 좀 피터팬이 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유효타라고 할까요? 타율이 높은 게 피터팬이다. 피터팬 좀 추천드리고, 문제는 전세대출 중에서 현금으로 그냥 바로 다 때리는 매물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대출을 껴가지고 하는 매물은 되게 소량이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대출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이 서류 구비하기 전부터 일단 매물 찾는 걸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순서로 보면 그렇네요. 매물을 열심히 찾으면서 심사 서류들을 준비해가지고 가심사 넣어서 내가 얼마 받을지 알아내고 매물 확정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대 한도가 1억으로도 정해져 있잖아. 그게 80% 지점이건 100%의 지점이건, 그러면은 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쨌든 제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보통 적게 받을 때가 8천인 거거든. 7, 8천 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 80%랑 100%의 기준은 그 전세 자금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8천, 최대 한도가 8천인 거고, 100%라고 하면은 1억인 거고. 내가 뭐 8,0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고른 매물이 7,000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7,000만 준다. 그쵸. 1억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1억까지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하한선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7, 8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1억 5천짜리 집에 들어갔다? 그럼 한 8천을 내가 더 생 현금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은행 말고 부동산과의 이제 일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은행은 이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준 거니까, 저는 그럼 이제 중소기업 전세대출이 되는 집으로 이제 매물을 알아보면서 직접 보고 확인하면 계약을 걸어야 돼요. 그 계약금 확인증이 있어야 그걸 들고 다시 은행에 가가지고 후속 절차들을 밟아야 최종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날, 계약서에 써서 그 입주 날짜로 한 그 날에 그만큼의 대출 금액이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약 조항이라는 걸 넣어요. 왜냐면 사실상 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때는 매물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매물에 대한 계약서를 찍은 걸 다 같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계약서를 부동산이랑 쓰고 난 다음에 그거 확인증을 찍어서 그 확인증을 또 그 동네 주민센터에서 받아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최종 심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심사 넣은 다음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계약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약 조항에 그런 걸 넣으라고 해요. 뭐 전세대출 뭐 심사 이것 때문에 안 되면 뭐 계약금 반환한다? 계약금 그냥 그대로 집주인이 반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넣은 계약에 대해서. 사실은 임대인들은 안 좋아하죠. 임대인들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그 심사를 받으려면 이 계약을 꼭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 특약 조항을 넣진 않았어요. 그냥 부동산에서 부동산 그 중개 아저씨가 말을 했죠. 만약에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자산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심사가 통과를 안 된 거면은 계약금은 제 입장에서 날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거 제가 지금 들어갈 이 매물에 대해서 부적격 어떤 게 받아진 거면 다 이 집주인 아주머니가 돈 돌려주시기를 했다고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특약조항이 없어도 뭐 이런 말씀을 부동산 아저씨가 직접 집주인 아주머니 있을 때 말씀을 하셨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워낙 그 호수는 계속 이런 대출을 해줬었다. 나는 이 건물을 그런 대출들을 해줬었고 문제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구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특약조항을 넣진 않았어요. 이거는 어떤 개인이 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특약조항에 넣는 게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 두 분의 말을 믿고 넘어갔고 아무런 문제가 없긴 했어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심사 받는 거랑 뭐 이사하는 날짜랑의 어떤 너무 멀면 안 되어가지고 근데 또 그게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왜냐면 심사하는 동안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 행정 시스템 상에도 좀 그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떼는 그 증명하는 서류들이 유효 기간이 있나 봐요. 은행 측이나 나라 측이 인정하는 유효 기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1월에 뽑은 그 서류들이 6, 7월 이사 갈 때까지 유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사 2개월 전부터 이 절차들을 밟아 가시면 아마 딱딱 들어맞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데 처음부터 10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마다 기한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기한 연장을 더 해서 10년까지 쓸 수 있는데 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한다. 이 맞물린다. 그러면 빠르게 전세 대출 일단 먼저 받으시고 대기업 이직을 한다던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심사할 때까지 내가 중소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 2년까지는 내가 변하고 있는 거를 나라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아죠? 대출 받고 2년 안에 내가 이직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근데 그 2년 뒤에는 어쨌거나 내 신분을 또 한 번 증명해야 되니까 기한 연장할 때는 심사를 하는 거니까 심사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트래킹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 2년 동안에 내 변화에 약간 그 정도면 사찰 아니야? 팁이라면은 모든 바쁜 직장인들은 모든 서류를 미리 그냥 준비해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라는 소리. 전부 다 해가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가 오다 가다 서류를 줘야 되니까 회사 가까운 은행을 이용해라. 아무래도 은행은 낮 시간이잖아요. 근데 매번 뭐 반차를 쓸 수 없으니까 집 근처보다는 회사 근처가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점심시간 뭐 이런 거 내서 가면 되니까. 세 번째는 상담할 때 절차에 대해서 좀 속도가 안 난다 싶으면 회원이나 은행, 지점 등을 바꿔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빠르게 되지 않는다 싶으면 능숙한 회원들이 따로 있어서 친구도 그렇게 해서 해결했고 제 친구는 저도 결국 그렇게 해서 해결한 거기 때문에 근데 회원이 바꾸고 싶다고 해도 내가 들어간 지점에서 저 회원으로 할래요는 잘 안 되니까 이 회원을 바꾸고 싶으면 사실상 다른 지점으로 가거나 다른 은행으로 가셔야 돼요. 근처에. 머릿속에 뒤죽박죽 이 대출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된 건 우리 은행 도산대로 지점의 오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 과장님 진짜 감사드리고 제 마음 깊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꼭 좋은 행운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컷! 은행에 가서 이제 가심사 받을 때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뭐 다른 은행이나 다른 통장에 뭐 2억 8천짜리나 아니면 부동산 있으세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걸 묻는 절차니까 내가 그러면서 없습니다 하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어. 아빠 혹시 있으면 말하라고. 혹시 나 2억 8천 숨겨진 없어져요. 혹시 나 2억 8천 있어? 아빠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된 건물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있었으면 그 대출 안 시켰을 거래.